안녕하세요, 뷰티비입니다. 코스피가 3000선이 무너졌네요. 6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버블이 되게 많은데 왜 코스피가 떨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버블이 많다고 했죠. 근데 아시겠지만 주식이나 부동산의 버블은 비트코인에 저는 한 10배 정도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10배에서 100배 정도. 지금 자산들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버블이 끼어 있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한 3년, 4년 전부터 접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나스닥도 2.14% 정도 하락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비트코인은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버블입니다. 비트코인 사지 마세요. 달러를 무지막지하게 찍어버리고, 또 헝다그룹도 그렇고, 카드 돌려막기가 이제 점점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버블은 항상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 9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나타날 쯤에 비트코인이 생성이 됐죠. 근데 그때가 다시 한번 이제는 미국이 아닌 중국에서 터질 것 같습니다. 헝다그룹은 아시겠지만 이제 뉴스 많이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집 한 집 만들어서 대출 받아서 또 딴 집, 또 그 집 팔아서 또 대출 받아서 또 딴 집. 제가 말한 집으로 이야기하지만 얘네들은 아파트 몇천 세대, 몇백 세대, 몇만 세대를 만드는 애들입니다. 근데 땅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착각들 했겠죠.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쇼크가 오고, 또 오를 것만 같았던 집값, 오를 것만 같았던 땅값이 떨어지면서 이런 거 있죠. 분양가보다 시세가가 더 다운돼 버리고,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면 9천을 대출을 받아 샀는데 아파트 시세가 5천이 돼버리는, 심각하죠. 자, 그러면 채무를 불이행하는 건 소비자겠지만 이렇게 대출을 해준 은행은 망조가 들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은행들이 파산을 합니다. 2008년도에도 그랬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다들 아실 겁니다. 능력이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무지막지하게 돈을 빌려줬죠. 단 하나의 이유죠. 땅값은,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대출 받아 사서 집값 오르면 팔아라. 근데 집값이 떨어졌죠. 자, 그러면 대출을 받았던 신용등급이 낮았던, 그때는 좀 거짓말은 하겠지만 그냥 노숙자에게도 돈을 빌려줬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라는 은행에 본인들의 돈을 맡깁니다. 그러나 이 은행들은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법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은행에 H금의 100%를 두는 은행은 없습니다. 최소한 15%, 3%, 5% 나라마다 틀리지만 내가 10,000원을 맡기면 은행은 500원만 있어도 된다는 논리는 있기 때문에 항상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근데 그 누구도 여러분들 은행에 돈 맡기면서 내가 맡긴 돈을 어디다 쓰라고, 어디다 투자하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 투자금을 또 회수 받은 적도 없잖아요. 펀드 조성으로 해서 이익금을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새 펀드 또 잘못 들었다가는 또 망조 듭니다. 자, 이제 제가 한 5분여 정도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왜 비트코인은 오를까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떨어질 수 있어요. 분명히 일시적으로는. 이게 전반적으로 경기 자체가, 이게 헝다그룹이 꽤 큰 것 같아요. 8천억 정도를 또 1차적으로 막아야 되기도 하고. 왜 많은 미래 경제학자들이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달러의 해칭 수단이 될 거다. 한마디로 달러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이게
자산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안전한 자산 가치, 나의 돈을, 내 돈 1달러를 1달러 같이 볼 수 있는 1달러의 가치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어떤 투자 어떤 상품이 뭘까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달러의 해칭 수단으로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행에 달러를 놔두느니 차라리 비트코인을 사는 게 낫다는 거죠.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제 생각은 주식이나 부동산들이 많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 근데 그 주린이 분들, 또 20대 30대 분들 영끌로 해서 굉장히 많은 주식도 사고 집도 마련을 하고 했는데 좀 불안하긴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5만 불을 찍으러 가고 있어요. 오늘 날짜를 딱 보니까 비트코인은 오르는데 모든 자산 가치들이 이제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비트코인 혼자 오르는 것 같아서 어떤 이런 좀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100% 제 말을 신뢰하진 마세요. 저는 세상을 흔드는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가도 아닙니다. 제가 거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극히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투자를 하는 부분이지, 제가 어떤 코인을 소개를 했다고 그 코인을 사고 사지 않고는 본인의 선택이세요.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완벽하게 확신이 있다거나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세상이 이렇게 변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신 분은 또 그분의 가치에 맞게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상 하나를 만들 때는 그래도 최소한 3-4시간, 4-5시간 자료를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 올렸던 어떤 데이터 내용들이 거기에 부합되는 내용들이 믹스가 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투자를 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 생각을 제 채널을 통해서 그냥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투자는 본인들의 몫이죠. 제가 느끼는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가치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만큼만 저도 제가 생각하는 가치만큼 투자를 하는 거고,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준 코인들이 도지 같은 경우도 오브스 같은 경우도 도지 75원에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저는 65원대에 샀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영상 때 얘는 장투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올라갔을 때 던져라. 저는 그래서 800원대 던져서 700원대 후반 정도에 던졌어요. 그래서 지금 200원대가 와서 제가 다시 또 캐치를 했고, 그리고 오브스 같은 경우도 제가 65원 요 정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빗체인도 마찬가지. 빗체인도 제가 빗체인도 40원대 50원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비트토렌토 같은 경우는 저는 0점대에 샀어요. 0.4원 3원 비트토렌토도. 이게 어쨌든 결국은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지식이 100% 제가 맞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 맞는 지식이 어디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코인을 하는 유튜버든 주식을 하는 유튜버든 그분들이 맞춥니까? 100% 맞추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제가 정말 확신이 되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매수타임이라든가. 제가 이제 38.5K를 갈 것 같다고 했는데 39에서 전환이 왔죠. 근데 39 조금 있다가 올라갔는데 제가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냥 올라가면 더 좋은 거예요. 저의 판단이나 저의 지식이 100% 맞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신이 아는 이상, 미래를 갔다 오지 않은 이상 이 시장이 어떻게 될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정말로 영원히 될 수도 있는 게 비트코인이에요. 굉장히 위험 자산이에요. 안전 자산은 절대 아닙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영원히 될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블록체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는 블록체인을 먼저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보입니다. 왜 코로나가 탄생을 해서 코로나가 이게 세상에 디지털 시대가 빨리 오는구나. 그러면 디지털 시대 안에서 사람이 사람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그 안에서 신뢰 관계가 쌓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게 조금 보이고 또 코인이 보입니다. 비트코인 백서를 저는 굉장히 강추하는 영상 중에 하나예요. 비트코인 백서를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2008년도에 있었던 사토시 나카모토가 지금 2021년이지만 2008년도에 썼던 백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쓴 거예요. 정말 내용은 유치합니다. 유치해요. 솔직히 지금 와서 보면 되게 유치해요. 그런데 분명히 세상을 앞을 보는 사람들은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 안에서의 컨텐츠, 디지털 안에서의 생태계를 먼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재자 없는 거래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이 없는 개인과 개인의 순수한 P2P 거래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누가 보증해주지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줬는데 그 돈을 누군가에 공증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받는 사람이 안 받았다고 해버리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토콜을 중재자가 없이 그 안에서 해결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중개비가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과하게 물었던 여기서 중재자 거래에서의 수수료는 비단 내가 100만원, 1000만원 받았는데 500원 내라, 700원 내라, 800원 내라가 아니에요. 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이 굉장히 너무 많은 폭리를 취했다는 거예요. 비단 수수료 외에 우리는 투자하라고 이야기하지도 한 적도 없는데 우리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고 그들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그들은 순수한 투자자들의 돈을 가지고 썼어. 근데 어마어마한 손해를 봐서 피해를 주잖아요. 근데 실상 그 피해를 준 주체들은 굉장히 더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싫은 거였어요.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는. 근데 봐보세요. 헝다 그룹도 마찬가지죠. 그냥 곰곰이 봐보자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요. 거리마다 빈 점포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사상 최대예요. 근데 부동산은 오릅니다. 권리금이 오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맞죠. 돈이 돈을 오르게 하는 심플 경제는 거의 바닥인데 금융 경제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이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장사는 안 되는데 권리금은 높아지고 장사는 안 되는데 월세는 높아져요. 장사는 안 되고 빈점포가 많은데 건물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금융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냈잖아요. 전 세계 각국들이 왜 오를까요? 결국은 그거 하나예요. 똑같습니다. 부동산은 항상 오른다. 강남 불패, 부동산 불패 이런 말들 있잖아요. 큰 코 다칩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시 코로나가 사라지더라도 가택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 나갈까요? 미국 맨하탄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게 주요 도시들의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가택근무를 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근무를 하지 않으면 식당도 안 되죠. 식당도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건물 가격을 오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고요. 언젠가는 터집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랜저 타다가 티코는 못 탄다고. 사람들이 한번 편해지면 불편한 대로 가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안에서 형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해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굳이 내가 부장이나 과장님을 뵙지 않아도 그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설명을 받는 것보다 디지털 설명이 훨씬 편하고 합리적이고 신속하고 깔끔하다는 거죠.
내가 서명을 받으러 갔는데 굳이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조할 수도 있고 변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디지털 서명은 이 모든 걸 커버해 주잖아요. 거기에 100% 신뢰를 쌓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얹혀지는 겁니다. 중재자들이 사라지면 수많은 많은 직군들이 사라지겠죠. 수수료가 없어요. 내 자산의 이동이. 이게 근데 비단 금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회 전반에 돌아가는 모든 어떤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중재자 경제라는 거죠. 중재자 뭔가 있어야 돼요. 내가 부동산 계약을 하든 차 계약을 하든 커피를 한 잔 마시든 영수증이라는 게, 계약서라는 게 계속 따라오잖아요. 자, 그러면 자산, 금융 거래를 이전에 이 계약서 상에서도 중재자가 없는 거래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굳이 내가 안전하게 순수하게 이 사람과의 거래, 부동산 거래가 만약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중재를 해주는 중재자들은 사라지겠죠. 이게 이더리움의 원리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블록체인 때문에 변해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나타나잖아요. 중재자들을 없애버리잖아요. 당근마켓도 마찬가지고 11번가, 쿠팡 다 중재자 없는 거래예요. 그러니까 일반 아일랜드 매장들이 사라지고 온라인 쇼핑몰들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백화점 가서 솔직히 지금 구매하는 많은 사람들 느껴보세요. 백화점 가서 그 브랜드의 옷 입어보고 그 브랜드의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거기서 안 사고 쿠팡이나 플랫폼 이 샵에서 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도 사라지고 마트도 사라지죠. 왜? 그들은 불필요하게 과한 수수료를 주잖아요. 월세를 내야 되고 직원을 고용해야 되고 전기세 뭐 하물며 엄청난 수수료, 아까 은행에서 받는 수수료, 그건 이제 금융거래죠, 순수하게. 근데 물건이 왔다 갔다 와서 내가 돈을 지불하는 거래 자체도 디지털이 아닌 그냥 일반 매장에서는 과한 수수료가 든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은행 거래도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우리들이 지불하고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중재를 했던 업무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왜? 보증을 설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수수료 부분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디지털 안에서 신뢰관계가 쌓일 수 있다면.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이 세 가지가 결합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직군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과한 수수료들 우리들이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미 2008년도에 이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백서에 다 써놨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사지 마세요. 그리고 뭐 리플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뭐 도지코인이 됐든 비트코인 캐시가 됐든 이더리움이 됐든 사지 마세요. 확신이 없으면 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세상은 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리플을 사든 에이다를 사든 이더리움 클래식을 사든 이더리움을 사든 비트코인을 사든 아무 상관없어요. 스텔라 루멘을 사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방금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그냥 뱉어낼 뿐이에요. 댓글들을 보면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방송하세요. 한번 방송 한번 해보세요. 본인들이 공부를 해서. 제가 그분들의 의견을 뭐 화가 났다거나 기분이 상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채널이에요. 저를 위한 채널이에요. 제가 이 SNS라는 게 사람들은 뭐 돈을 벌기 위한, 이거 제가 해가지고 얼마 벌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런 수단이 아니에요. 절대. 저는 그냥 내가 아는 어떤 지식들을 공부를 했던 것들에 관한 것들을 내가 기록하고 싶은 게 저는 더 커요. 아니 뭐 라이브 방송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제가 선물을 하겠죠. 선물거를 하겠죠. 그런 어떤 선입견 없이 좀 제 영상을 봐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100%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정답은 없어요. 해답도 없고요. 이 세상은 이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 아무리 유명한 뭐 차티스트라든가 그 아무리 뭐 유명한 경제학자, 미래 경제학자가 이걸 맞출 수 있을까요? 미래에 갔다가 오지 않은 사람인 이상 이거를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들으시면 되고, 저는 제가 아는 지식들을 그냥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뭐 어떤 뭐 개인에게 뭐 돈을 받습니까? 뭐를 합니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듣기 싫고 보기 싫고 그러신 분들은,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냥 듣지 마세요. 구독 뭐 하실 필요도 없고, 저는 그게 다입니다. 전혀 이해도도 없고 비트코인 백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꼭 무슨 얘기를 하냐, 딴지를 걸어요. 어그로 끌려고. 뭐 관종들도 아니고. 공부 한번 해보세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 또 유튜브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비트코인 절대 사지 마세요. 제가 비트코인 사시려고 이 영상 올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세상은 변하고요. 지금 암호화폐에 관심을 두고 지금 암호화폐에 뭔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선지자예요, 선지자. 근데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시장이든 그 어떤 형태든 그 어떤 투자처든 항상 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생각들 한번 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니까. 주위에서 이거 될 거야 이거 진짜 하면 대박이야 해가지고 대박 난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없을걸요. 주식 하지만 주식에서 돈 번 사람들 주위에서 많이 보셨어요? 그래, 10명 중에 1명은 버셨을 거예요. 결국은 게임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남이 안 하는 걸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다들 미쳤다고 그걸 왜 라고 하지만 결국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고. 결국은 옆집 아줌마, 내 친구, 경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내 친구, 내 와이프, 평생을 그냥 한 동네에서 그냥 슈퍼만 했던, 뭐 짜장면집만 했던 이런 지인들이 미쳤다고 하죠. 그런 걸 왜 하냐고. 사지 말라고. 피땀 흘려 돈 벌어야 된다고. 피땀 흘려 돈 버는 시대는 이미 갔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걸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제 이야기는. 이게 뭐가 나오든 도가 나오든 주식을 하든 주식을 해서 돈 딸 수 있을까요? 뭔가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요? 똑같아요. 주식은 더 험난한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거에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에만, 있을 정도만. 미쳤다고 하는 거에 결국 돈이 있어요. 다들 성공하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다들 미쳤다고 해서 또라이라 그랬고, 스티브 잡스가 애플 원을 이 호주머니에 넣고 이 모토로라, 노키아 뭐 사장들을 만났대잖아요. 만났는데 이런 게 나오면 어떨까요? 물어봤대잖아요. 수만 장의 사진을 저장할 수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의 통로에서 이렇게 본인들의 생각을 바로바로 즉각 공유할 수 있고, 내 편지를 손편지가 아닌 이메일을 보내고, 많은 어플리케이션,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대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많은 이 모토로라, 뭐 노키아, 에릭슨, 소니 사장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다 미쳤다고 해서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세상은 바뀝니다. 애플이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로. 제가 만드는 영상들은 절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지식을 저를 위한 영상이세요. 근데 저를 위한 영상인데 많은 분들이 혹시나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판단은 본인들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제 영상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다음에 또 뭔 영상을 올렸을 때 바로바로 듣기 편하게 구독과 알람 신청을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식도 떨어지고 코스피, 나스닥 다 떨어지는데 비트코인만 오르네요. 어떤 징조일까요, 이게? 비트코인은 자산이 아닌 걸까요? 비트코인 사지 마세요. 절대 사지 마세요. 암호화폐 찾아도 보지 마세요. 암호화폐 찾아도 보지 마시고, 다들 암호화폐는 다 다운 될 거야 라고 할 때 비트코인은 오릅니다. 항상. 많은 유튜버들이 비트코인 인재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하방이에요. 떨어집니다 하면 오르고요. 비트코인 뭐
10만 불 갑니다, 20만 불 갑니다 할 때 떨어집니다 항상. 그러니까 비트코인 절대 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